네, 신규 확진자가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의 경고 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정의 달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감염 감소 요인과 확산 요인 간의 어떤 균형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라든지 또 현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 이행률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 효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 이런 판단의 추가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정도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예방 접종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전파 속도도 빠르지만 기존의 어떤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남아공발 변이는 이제 국내에서 몇 건 정도 확인이 됐는데 최근 이제 이틀 전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 발생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77명, 지금 80명 가까이 집단 발생과 가족 전파, N차 전파가 남아공발 변이로 밝혀졌고 예. 남아공발 변이의 그 감염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단 감염을 일으킨 남아공발 변이 감염원이 지역사회에서 좀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 밀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좀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어제 전국 곳곳이 붐볐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쇼핑몰인데요. 일단 딱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2m 거리두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가정의 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아이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들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상황이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산대의 그 긴 줄만 보더라도 어제 꼭 비단 이런 장면이 저런 어떤 뭐 백화점이나 뭐 완구류를 판매하는 곳뿐만 아니라 뭐 아무튼 뭐 가정 집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돼서요. 실제로 최근 넉 달간의 이제 뭐 가족들 모임, 지인들 모임 이런 거 이제 보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 모임에 의한 선행 확진자에 의한 접촉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적 모임하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또 오랜만에 만나시는 친척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내 환기를 하고 또 어떤 동거하시는 가족들끼리만 어떤 야외에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면서 나들이 정도 하시는 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방금 화면에 소개된 것처럼 예. 어떤 실내에서 이제 좁은 간격으로 밀집되어 계신 경우에는 물론 마스크 착용에 어느 정도 비말 차단을 해주지만 우리가 완전히 밀착해서 쓰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비말을 전파시킬 수 있고 비말을 흡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공간이 얼만큼 환기가 적극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예. 또 어떤 매장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이라든지 또 해당 뭐 식당에서 어떤 밀집도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장면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데서 전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로로 누가 감염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이제 확산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지금 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인데 지금 롯데백화점 본점 그리고 신세계 강남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곳은 그 명부 작성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학조사에서 이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머무셨던 분들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또 밀접촉 주자는 우리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데서 어떤 전파가 일어났다면 그런 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CCTV 분석 같은 것도 어렵고 또 같이 사용하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빈말 전파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만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휴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다녀오시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변에 감염 취약자분들을 가까이 모시거나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꼭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저희가 출입할 때 이제 명부 작성을 하거나 QR코드 확인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 백화점에서는 그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방역 당국과 백화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QR코드를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게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어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안 찍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은 QR코드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벗는 어떤 식당이나 푸드코트에서 이제 찍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시음이나 시식하는 코너를 없애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을 최대한 없애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전에 이제 재난 문자를 통해서 언제 해당 장소가 이렇게 메시지로 오는데 QR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면은 해당 장소를 방문하셨던 분들에게만 이제 선택적으로 정보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굳이 QR코드를 좀 찍는다면 적극적으로 여러 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누가 그 시간대에 다녀가셨는지를 우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선택적으로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권고해 볼 수 있는 이런 보완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초반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충분히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울산이 좀 비상이라서요. 울산에는 지금 최근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행하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울산 지역사회 내에 이미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을 격리하면 되는데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스치거나 노출되신 분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있겠고요. 영국발 변이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왜 울산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산에만 생긴다는 것이 조금 좀 특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울산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은 국내에 바이러스 검출되는 양을 전부를 변이 검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한 15%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이미 유행을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시고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감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울산 지역에서는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중이용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유흥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려져 있고 또 영업 시간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한다든지 예. 그리고 중앙에서 역학조사관과 방역조사관을 파견해서
해당 방역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백신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6.6%의 감염 예방 효과, 그러니까 1회 접종만으로도 있다. 지금 정은경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4월 조사에서는 61.4%, 3월 조사에 비해서 6.6%포인트 감소했다는 겁니다. 효과는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건 조금 역사적인 결과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3월하고 4월 조사 비교를 했을 때 아마도 이제 4월 조사에서는 1,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57분이 이제 이미 접종을 하신 분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한 설문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아마 그 이미 맞겠다고 하셨던 분은 이미 맞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미미하게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을 꺼리는 이유들 주저하는 이유들을 쭉 봤을 때 예.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가 67%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1차 접종 후에 2주가 지나도 87%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예, 것들을 백신 접종의 좋은 효과들을 계속 홍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좀 미미한 차이지만 좀 3월과 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서가 조금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현재 건강에서 코로나19에 걸려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맞겠다. 이것도 조금 늘어난 걸로 봤을 때 네.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연령층이 좀 응답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백신을 망설이는 이유들을 이제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건강보다는 이제 나의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8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노력들을 좀 당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치 말고 직접적으로 백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도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괴산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백신을 접종한 분만 전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지냈던 분들이 23분이었는데 한 분 빼고 22분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한 분은 지금 열흘 전에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좀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그 구체적인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실내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 전부 다 감염되셨는데 본인만 안 감염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방 접종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단 이 괴산군의 교회 사례뿐만 아니라 뭐 요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감염이 걸리지 않고 안 하셨던 분들에서 집단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실이니까 예방 접종의 효과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런 케이스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만나봤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이제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효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나눠서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백신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나 나는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냥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쪽에 기울어 계신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이제 이 괴산의 사례는 그런 분들께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은 이르면 6월부터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몇 국가에서는 예, 예. PCR 음성 확인서라든지 또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국가에 오셨을 때 예. 자가격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해외여행 다녀와서 우리나라 들어오셨을 때 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되겠는데 예. 그 부분에서도 질병청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예. 일단 찾아보시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예방 접종 완료 2주 후에 출국하신 다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해당 능동 감시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 되고 또 남아공발 변이가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 갔다 와야 되는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다녀오셔서 PCR 검사에서 음성이시면 이제 능동 감시,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 접촉 줄이시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접종 완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접종이 더 확대되고 또 해외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을 때 변이 바이러스나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고 해당 국가의 가이드라인들을 좀 참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외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맞고 싶어도 좀 못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질병청에서는 또 해당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